예, 안녕하세요. 개꿀국어TV의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그 수능 특강 고전시가 세 번째 시간으로서요. 그 평시조 세 편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조 계속 시리즈가 나가는데 다음에는 또 연시조, 그 다음에 사설시조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평시조 세 편을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평시조를 간단하니까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강의는 항상 제가 그 있는 그대로를 해석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수하게 해석을 하는 연습을 좀 꾸준히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수업을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작품은 이제 이존현 시인의 그 작품인데요. 우리 그 제목은 뭐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자, 이화에 월백하고. 자, 이화라는 거는 뭐냐면요. 배꽃입니다. 배나무 꽃이고요. 하얘요. 굉장히 하얀색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월백이라는 거는 달빛을 받아가지고 하얗게 반짝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빛과 하얀 배꽃이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셨죠? 은하는 뭡니까? 은하수가 삼경이다. 삼경이라는 거는 이제 밤 한 12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은하는 은하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배경이 나온 거죠. 여기는 공간적 배경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시각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뚜렷합니다. 특히 하얀 색깔,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장을 보시면요. 일지춘심을, 자,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이거든요. 이 춘심이라는 거, 이 일지라는 건 뭐냐면 한 가닥 나뭇가지, 거기에서 배어나오는 봄의 마음 또는 춘정, 그죠? 봄의 마음, 이런 거. 그래서 자교라는 건 뭡니까? 새죠. 우리 접동새, 소쪽새, 그쵸? 두견새, 귀척도, 불이어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 이 자교가 의미하는 그런 새는 어떤 새입니까? 바로 한과 슬픔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쵸? 한과 슬픔을 드러내는 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알야만, 여기서 이제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해석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야마는이라는 것을 갖다 예를 들어서 자규가 알 것입니다만은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이 자규는 감정이입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해석할 때 자규야 알 리가 있겠냐마는이라고 해석이 된다면 그거는 감정이입이 아니라 객관적 상관물, 즉 그 화자의 감정을 부각시키는 정도에 그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수능이나 시험에 나오면 보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건에 맞춰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단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은 구분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종장에 가시면요. 다정도 병인양하여. 이 다정이라는 건 뭡니까? 정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정다감하다. 또는 이제 굉장히 그 정이 많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정이 많은 사람이 병이다. 이 병이라는 건 뭡니까? 그리움이라든가 외로움, 고독감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교라든가 이화, 은한 이런 여러 가지 그 소재를 통해서 우리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그러니까 잠을 들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그 외롭고 고독한 화자의 어떤 그 정서가 잘 드러나 있잖아요. 한자성어로는 이제 이런 거를 전전반측이라고 해요. 전전반측. 두 번째 강의에서는 정리본을 수업을 하니까 그때 자세히 필기를 보시고요. 지금은 필기보다는 이 해석 중심,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변형이 되더라도 여러분이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학교 내신 특히 고3들 보면요. 변형 문제 찾느라고 막 난리법석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뭘 안 하고 하냐면 기본적인 해석을 하나도 안 하고 변형 문제만 찾는다던가 막 해석본 찾느라고 정신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작 이 작품 안에 있는 단어 모르면서 이 단어 또는 이 문장을 해석할 수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그저 막 해석집만 찾고 그걸 달달달 외우려고 하는데 그거야말로 가장 무식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그런 식의 수업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듣지도 마시고요, 제발.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하시면 문학만큼은 확실히 잡을 수 있다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편하고 간결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해가지고 제가 성과를 낸 걸 보고 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작품을 그대로 대하자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작품이 뭐냐면, 우리 그 신이문 시인의 시가 나왔는데, 우리 생소하죠, 생소해. 그쵸? 시냇가를 흐르는 골짜기에 바위돌, 그러니까 바위돌을 지탱해서, 뭐 이런 게 되겠죠. 초당을 삼고, 초당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맞죠? 조그마한 집채. 이거를 삼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얘기는 소박한 삶의 모습이 잘 담겨 있겠죠. 그리고 중장에 달 아래, 밤 정도 되겠네요. 밭을 갈고 또 구름 속에 누웠다. 자, 여기서는 뭡니까? 어두운 밤에 달빛 아래에서 일을 끝마치고 구름 속에 눕는 여유로움, 그렇죠? 여유와 어떤 그 마음의 풍요로움이 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낙천적인 태도도 좀 보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외워서 대답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고 연상을 하면요. 학생들이 무한한 상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답을 잘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습서나 해설서를 갖고 외워서 대답하려고 그러면 잘 못해요. 왜? 외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상상이 오히려 선생님보다 더 많고 생각이 풍부하더라고요. 사고가. 그러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세요. 여러분께서. 건곤이라는 거는 뭡니까? 하늘과 땅을 얘기하거든요. 하늘과 땅이 나에게, 날다리라는 건 나에게, 화자에게 말하기를, 그렇죠? 말하기를 함께 늙자고 하더라는 것은 마치 인용하듯이, 그렇죠? 인용하듯이 지금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건곤이 나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건곤이 말한다는 것은 지금 의인법이 쓰였지만 또 하나 뭡니까? 주객이 전도됐잖아요. 주체인 내가 객체가 되고 객체인 건곤이 주체가 됐죠. 이렇게 주체와 객체가 서로 뒤바뀌는 형태를 뭐라고 한다? 주객 전도의 표현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산별곡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그 상춘곡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리본도 역시 두 번째 강의에서 자세히 해드리니까 여기서는 해석하면서 주어와 객체가 뒤집혔구나. 이 정도 아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홍랑의 시, 여자거든요. 기생. 그러니까 기존의 그 남자 시인 위주로 돼 있잖아요. 조선시대 전기 특히 중기. 근데 여기서는 황진이와 같이 기생인 홍랑의 시가 지금 돋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거든요. 꼭 기억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맷버들이라는 건 뭡니까? 산버들. 산에 피는 버드나무죠. 버드나무. 가래라는 것은 선택해서 골라서 여러분 선물할 때 어때요? 굉장히 정성과 지성을 들이는 포장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선물에 정성이 담겨 있어야 진짜 선물이지 않습니까? 바로 정성이에요. 이거 정성. 정성껏 꺾어서 보내놓으라 님에게. 그러니까 님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도치법이 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님에게란 뜻. 이 손대라는 것은 이제 척격 조사라고 그래가지고요. 누구에게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님에게 보낸다. 무엇을? 꽃을. 이 꽃이 맨 앞에 왔다는 얘기는 이 강조 효과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의도를 좀 아셔야 돼요. 중장에 가면 주무시는 누가? 님이 주무실 때 이 꽃을 어떻게 해라? 창밖에 심어두고 보세요 이 말이죠. 그럼 결국 뭡니까? 이 맷버들은 곧 시적화자의 분신이 되는 거죠. 분신. 마치 나를 여긴 보시는 것처럼 보고 창밖에 심어두고 보세요라는 소망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창 안도 아니라 창 밖이라는 얘기는 다음 강에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어떤 한계, 시적화자가 기생이고 또 상대방은 사대부가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적인 한계 때문에 뭐 창밖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일단 이 창밖에 심어두고 나처럼 여겨서 봐라라는 소망을 지금 이야기했다는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마지막 종장에 가시면은 밤비에 그렇죠? 밤비에 새잎 그 꽃잎이 피거든 나린가도라는 것은 나처럼 여겨주세요라는 어떤 순수한 사랑, 지고지순한 여인의 사랑이 잘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그 처절함이 또 배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화자의 정서를 순수하게 이 작품 속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황과 처지 이런 걸 통해서 정서와 심리를 읽는다면 그거야말로 확실한 문학의 감상의
그 기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 맵버드 하니까 시적화재 분신이라고 금방 이야기했는데 우리 앞서서 배운 그 작품 중에 동동이라는 작품 있었죠, 우리 동동. 동동에 보면은 우리 시적화재 분신 제가 말씀드렸죠. 뭐였죠? 젓가락, 그렇죠? 젓가락. 또 보리수나무, 그렇죠? 보리수나무. 그 다음에 버려진 빛 있죠, 빛,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앞에 배운 거, 여태까지 배운 것들을 다 연결해서 지을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배운 게 끝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작품들끼리 연결되는 거, 대응되는 거, 공통점, 차이점 이런 걸 비교 대조하시면서 작품에 그 임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석을 정확히 하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해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순수하게 작품을 해석을 해라. 그러면은 시험에서 만약에 변형되더라도요 당황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문제를 많이 풀려고만 하고 해설을 보려고 하다 보면은 변형하면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변형에 강해지시려면 또 시험에 강해지시려면 또 실력이 향상되시려면 반드시 저처럼 기본에 충실해라. 해석에 충실해라 이겁니다. 제가 이제 여태까지 그 유튜브나 다른 인강들을 좀 참고해봤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과연 어떻게 가르치나 했는데 거의 대부분 해석의 기반보다는 대부분 다 그 정리본 또 이미 다 알고 있는 듯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늘어요. 선생님은 늘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시험 볼 때 어때요? 모르는 자료잖아요, 전부 다.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해석을 정확히 해야 되고요. 또 문제 풀 때 그 변형을 하게 되면 그 해석이 정확히 된 사람은 변형에 강해요. 근데 해석이 불안한데 잔뜩 문제 많이 풀고 엉뚱한 배경식만 잔뜩 얻었다. 그냥 외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살짝 변형만 하면 그냥 당하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제발 그 순수하게 해석에 집중을 좀 많이 해보세요. 이번 시험 수능에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요.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그리고 오래 안 걸립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발 제가 부탁을 계속 그 강의 때마다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강의가 전부 다 해석 위주보다는 스킬, 핵심, 정리본 이런 거 위주예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선생님이 거짓말인가 한번. 모든 강의가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건 이미 다 알고 강의하는 거잖아요. 알고 강의하는 건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같이 모른다는 의미에서 출발을 해서 눈높이가 같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학생이 늘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 찍는 이유는 첫 번째는 순수하게 해석을 하자. 그리고 두 번째 찍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의하는 형태로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찍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이 두 가지 패턴을 비교도 해보시고 어떤 게 더 먼저 돼야 되는지를 제가 분명히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제가 제 강의가 맞다라는 거를 언젠가는 여러분께서 알 거예요. 저만 보니까 저만 그 해석 중심으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전부 다 뭐냐 간단한 해석에 그냥 어떻게 데이터를 갖다 붙이는 정도. 천편일률적인 그 데이터잖아요. 이건 어디 가서 찾아보면 다 똑같아요. 그 내용들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창의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사람의 정서가 다양하잖아요. 무궁무진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화자가 되어서 직접 작품 안에 들어가서 직접 한번 자기가 당사자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수능에 강하고요. 변형에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제발 그런 식의 공부를 하기를 저는 학수고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날이 올 때까지 계속 찍을 겁니다. 그래서 아셨죠? 제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훨씬 더 그 문학을 공부할 때 지름길로 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끝까지 저를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 성적 올리는 그날까지 제가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